독립선언서. 우리는 한국이 독립국임과 한국인이 자주민족임을 선언한다. 이 선언을 세계 만방에 널리 알려 인류 평등의 대의를 분명히 세우려 한다. 또 이를 자손 만대가 깨우치게 해 민족의 독자적 생존권을 영원히 누리게 하려 한다. 이는 5천년 역사를 지녀온 민족으로서 마땅히 선언하는 것이며 2천만 민중의 충성이 하나가 되어 밝히는 것이다. 우리의 독립선언은 민족의 영원한 자유와 발전, 인류의 양심과 세계 개조의 대세에 맞춰 나가기 위한 발걸음이다. 이는 하늘의 지시이며 시대의 추세이다. 그리고 전 인류의 공동 생존권을 위한 정당한 발동이므로 어느 누구도 이를 막고 억누르지 못할 것이다. 한국의 수천 년 역사에서 침략주의, 강권주의의 나라를 빼앗긴 희생은 처음이었다. 일본의 압제에 뼈아픈 괴로움을 당한 지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 한국 민족은 기본적 생존권마저 빼앗긴 채 정신적으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받았다. 또 민족의 존엄과 영예에 커다란 손상을 입었을 뿐 아니라 한국 민족의 독창성이 세계 문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잃어야 했다. 슬프다. 과거의 억울함을 떨치고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미래의 위험을 방지하려면 민족 독립을 확실케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독립은 눌려 쪼그라진 민족을 장대하게 만들 것이며 국가의 위신과 도리를 바로 세울 것이다. 또 개개인의 인격을 정당하게 발전시키며 가엾은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현실을 물려주지 않고 자자손손 영구하게 완전한 경사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오늘날 인류 공동의 양심이 정의와 인도를 내세우는 이때 2천만 전 민족이 한마음으로 굳게 결심하면 어느 강자라 할지라도 물리치지 못하고 무슨 뜻인들 이루지 못하겠는가. 우리는 강화도 조약 이후 때때로 저지른 일본의 배신의 죄를 물으려 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학자나 정치가들은 한국 고유의 문화를 멋대로 날조해 자기들이 것인 양 가로채고 유고한 문화 민족을 야만족으로 멸시하는 정복자의 탐욕을 드러낼 뿐이었다. 한국의 문화와 민족을 능멸했다고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꾸짖으려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격려하기에 바쁜 우리는 남을 원망할 겨를이 없다. 현실을 극복하기에 급한 우리는 옛날 일을 갖고 응징하거나 시비를 가릴 겨를도 없다. 오로지 우리는 자기 건설을 이루려는 것이지 결코 남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정당한 양심에 의거해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는 것이지 묵은 원한과 일시적 감정으로 남을 내쫓고 물리치려는 것이 아니다. 일본 정치가들이 낡은 사상과 잘못된 무력으로 저질러진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고 올바른 근본을 되찾으려는 것이다. 당초 한국이 원하지 않았던 합방의 결과는 무력에 의한 위협과 민족적 불평등, 거짓 등을 초래해 두 민족 사이에 화합할 수 없는 원한의 골만 깊어졌다. 지금이라도 일본은 과당성 있게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해와 동정에 의한 새로운 판국으로 나가는 것이 서로의 화를 쫓고 복을 부르는 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원한과 분노에 쌓인 2천만 민족을 무력과 위협으로 누르는 것은 동양의 평화를 구하는 길이 아닐 뿐 아니라 4억 중국인의 경계와 공포를 불러일으켜 결국에는 동양이 모두 망하는 비참한 운명에 이를 것이 명확하다. 오늘날 한국 독립은 한국인의 정당한 생존과 번영뿐이 아니라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 평화를 위한 역할을 맡게 하는 것이며 중국을 일본 침략의 공포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또 동양 평화는 나아가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이 어찌 사소한 감정상의 문제라 할 수 있는가?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위력의 시대가 가고 도의 시대가 오고 있다. 과거 한 세기 동안 키워온 인도적 정신이 이제 막 새 문명에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했다. 온 세계는 새봄을 맞이해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고 있다. 혹심한 추위로 숨막히게 꼼짝 못한 것이 지난 시절의 형세라 하면 따뜻한 봄바람과 햇볕에 원기와 혈맥을 떨쳐 펴는 것은 지금의 형세이다. 천지의 운수와 세계의 새로운 조류에 힘입은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도 없으며 아무 거리낄 것도 없다. 우리는 천부의 권리와 생명의 왕성한 번영을 누릴 것이며 풍부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천지에 순수하고 빛나는 민족 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우리는 이에 떨쳐 일어났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남녀노소가 어둡고 답답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삼라만상의 힘찬 생명과 함께 새로운 부활을 이루어내고 있다. 조상의 신령이 우리를 돕고 세계의 형세가 우리를 밖에서 보호하고 있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앞길의 광명을 향하여 힘차게 곧장 나아갈 뿐이다. 공약 3장 1. 오늘 우리의 이번 거사는 정의, 인도와 생존과 영광을 갈망하는 민족 전체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정도에서 벗어난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 2.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당당하게 발표하라. 3.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며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한국 건국 4252년 3월 1일 한국민족대표 33인의 서명. 민족대표 33인은 1919년 3월 1일 서울 시내에 있는 태화관에 모였다. 장식이 하나도 없어 깨끗하고 정갈한 방에서 타원형 탁자를 가운데 두고 이들은 한국의 독립과 한국인이 자주민임을 엄숙하게 선언했다. 이들은 애국적인 거사를 위해 몸바쳐 희생할 것을 맹세하며 건배한 뒤 대한독립 만세를 힘차게 외쳤다. 선언식을 거행한 뒤에는 일본 경찰에 독립선언의 사실을 알렸다. 깜짝 놀란 일본은 즉각 태화관에 경찰을 출동시켜 33인들을 붙잡아갔다. 33인은 일본 경찰에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받아야 했고 투옥되어 지옥 같은 생활을 이어가야 했다. 태화관에서 독립을 선언한 직후 서울의 한 공원에서는 일반인과 학생들이 모여 별도로 독립식을 거행하고 만세 시위를 벌였다. 이 소식은 방방곡곡으로 알려졌고 다음 날부터 만세 시위가 전국에서 불같이 일어났다. 한국인들은 손에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힘껏 우렁차게 외쳤다. 3.1운동은 평화적이며 비폭력적인 만세운동이었다. 만세 시위를 벌이더라도 한국인들은 절대로 폭력을 행사하지 말 것을 굳게 맹세했다. 설령 일본 경찰에 체포당하더라도 폭력이나 저항을 하지 말 것도 다짐했다. 그러나 일본 경찰은 평화적인 만세운동을 벌이는 민중들을 향해 총칼을 휘두르며 잔인하게 탄압했다. 3.1운동이 일어난 지 3주도 채 안 돼 전국에는 3만 2천여 명의 한국인이 투옥되기에 이르렀다. 만세운동을 벌이다가 희생당한 사망자와 부상자가
10만여 명에 달했다. 그 중에는 어린 소녀, 아동, 노약자들도 있었는데 이들까지도 무차별 희생당했다. 1919년 3월 28일 만세운동이 들불같이 번지는 가운데 서울 시내에서는 만세운동을 벌이다가 일본 군경이 발사한 총탄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참상이 일어나고 말았다. 일본 경찰은 물불가리지 않고 한국인들에게 채찍을 휘두르거나 총칼로 베어 죽였다. 여자들은 옷을 벗긴 채 알몸으로 끌고 다니다가 사람들 앞에서 곤장을 때리기도 했다. 특히 독립운동가의 가족들이 당해야 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독립운동가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감옥에 끌려갔으며 온갖 고문을 받다가 끝내 희생당하기도 했다. 지방에서는 더욱 잔인한 참상이 벌어졌다. 이 잔악상은 몇몇 의롭고 정의와 양심에 불타는 외국인들에 의해 온 세상에 알려졌다. 그 대표적인 것이 수원의 제암리 학살이다. 1919년 4월 15일에는 서울에서 남쪽으로 35km 떨어진 수원 근처의 제암리라는 조그만 마을에서는 39채의 집에 일본군이 불을 질렀다. 그리고 사람들은 교회로 끌고 가 문을 닫은 후 불에 태워 죽였다. 혹시 창문 너머로 탈출하는 사람이 있으면 총으로 쏴 죽였다. 수원에서만 42채의 집, 완수리에서 25채의 집이 같은 방법으로 불에 완전 소실되고 파괴되었다. 그러나 독립운동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다. 한국혁명의 정신적 지주인 박선초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채 독립당 당원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3.1운동 일어나자 한국의 독립운동 세력들은 국내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국내에서는 13개도 대표들이 모여 국민대회를 열고 한성 임시정부를 수립했는데 이는 임시정부 수립의 신호탄이 되었다. 그리하여 중국 상하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박선초는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가했다. 그는 뚜렷한 직책을 맡지 않은 채 임시정부를 뒤에서 돕는 일을 자청했다. 임시정부 수립에 앞서 중국의 독립운동 동지들은 파리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개최되는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했다. 일본의 침략상과 한국의 독립선언을 알리기 위해 파리에 도착한 대표들은 파리 강화회의에서 한국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비보를 접하고 크게 낙담하고 말았다. 그리고 세계를 진동시키던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란 것도 허울 좋은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인도주의와 정의는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혔다. 파리 강화회의에 참가한 각국의 대표들은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 형상이란 마치 검은 흑심을 가진 이리떼가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드러내고 양떼를 잡아먹을 기세로 달려드는 꼴이었다. 이리떼들은 순진무구한 어린 양떼가 죄를 지었다고, 멍청이 같은 당나귀 떼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번지르르하게 연설을 하면 꽤 많은 여우떼가 박수갈채로 화답하면서 서로 두둑한 영토와 보상금을 나눠 가졌다. 제국주의 열강은 약소민족과 국가의 불행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런 냉엄한 국제현실에서 한국인들 가운데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절망에 빠진 이도 있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분노와 절망을 넘어 그럴수록 한층 더 한마음 한뜻으로 결속하면서 독립운동의 깃발을 힘차게 휘날렸다. 박선초 역시 자신의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찾아 독립운동에 매진하기로 굳게 결의했다. 그가 선택한 길은 국내에 들어가 제2의 3.1운동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국내의 민중들의 기반을 구축해
일제와 정면에서 맞선다는 것이 그의 전략이었다. 그러나 국내에서 은밀하게 활동하던 그는 불행히도 1921년 말 일본 경찰에 붙잡혔다. 그리고 일본 경찰의 불법적 탄압으로 법정에 서지도 못한 채 총살당하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한국 독립운동의 비극적 운명이었다. 이 세상에서 정의란 말은 더 이상 없다. 정의란 마땅히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세상을 비추던 빛이 갑자기 꺼지고 말았다. 세상의 인도주의는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모름지기 문명 국가들은 일본의 범죄 행위를 처벌하고 응징해야 한다. 문명 국가들은 약소민족을 억압하는 일본을 규탄해야 한다. 박선초는 결코 죽은 것이 아니다. 비록 몸은 없을지라도 한국인의 가슴속에 그는 영원히 살아있다. 박선초가 세상에 남긴 자취와 업적은 인도주의와 정의가 되살아나는 날 후세의 길이 기억될 것이다. 박선초야말로 진정한 인도주의자다. 박선초가 곧 정의다. 박선초는 영원한 자유다. 네, 지금까지 서영의 한국 역사소설 어느 한국인의 삶이었습니다. 저자 서영해, 번역 김성해, 해설 장석콩, 편행곳 역사공간. 어느 한국인의 삶 중에서 독립선언 부분을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서영해, 그의 꿈은 오로지 한국의 독립이었고 파리에 온 것도 그 때문이었다. 서영해의 독립운동은 여러 면에서 남달랐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로지 혼자의 몸으로 종횡무진 유럽 무대를 누볐다.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그리고 한국의 미래를 위해 그는 고군분투하면서 혼신을 불살랐다. 그는 학업을 마친 뒤 20여 년간을 기자로서, 작가로서, 국제정세 전문가로서, 인권평화운동가로서, 임시정부 특파원으로서 괄목할 자취를 남겼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한국 독립으로 귀결되었다. 그의 직업은 영원한 독립운동가였다. 그는 자신의 삶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바쳤다. 이 책은 그런 서영의 영혼을 담아낸 책이다. 프랑스인들이 감동을 이끌어냈건만 정작 이 책을 기억하는 한국인들은 별로 없다. 나도 예외가 아니었지만 90년 전 프랑스에서 선풍을 일으켰던 이 책을 뒤늦게라도 세상에 다시 불러내고 싶었다. 오늘은 책리나가 독립운동가 서영애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을 한 번 읽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책리나는 다양하고 유익한 책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